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원인이 전산 파일 손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기 중단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진 것 9.11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다행히 사이비 공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가 기관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비상 사태를 90일 추가 연장했습니다. 공중 비상 사태는 4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번이 마지막 연장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상사태 기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무료로 공급되지만 최근 백신 회사들이 백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이 백신의 적정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에 최소 2번 이상의 폭우가 더 올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숙자 문제 해결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20일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의 협조로 리얼 아이디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한인회의 DMV 출장 서비스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LA 물 낭비 신고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50%가 증가한 4,000건 이상이 물 낭비 신고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표 가격이 또 인상됩니다. 우정당국은 22일부터 일종 우편물에 사용하는 포레버 우표 가격을 현행 60센트에서 63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우편 요금도 일제히 상승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행사는 백악관에서 개최됩니다. 한나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과 필립 김 대외협력 선임고문 등이 참석하게 되고 한인 지역사회 리더들은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개인 사무실 2회 장소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서 연방하원에 입성한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해서 같은 당 지역구 지도자들마저 사퇴를 촉구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토스 의원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소폭 인상입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전기자동차 무게와 크기 증가로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도피 도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귀국할 전망인데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강도 행각이라고 표현하면서 야당을 없애려는 적책동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 최대어였지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미뤄졌던 카를로스 꼬레아가 결국 원 소속팀 미네소타로 되돌아갔습니다. 6년 2억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깜짝 스타로 떠오른 한국 대표팀의 조규성 선수가 올겨울에 유럽으로 떠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불어닥친 폭풍 피해 복구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번 폭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풍이 강타하기 전 청소와 복구 작업이 실시하는 동안에 집계되지 않았던 사망자 수가 추가로
집계되면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폭풍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은 10피트 깊이 물에 잠긴 한 차량 안에서 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100명 이상이 실종된 소년 수색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샌루이스 오비스버 카운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5살 소년,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 작업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지금 청소와 복구 작업 한창인데 여전히 불어난 강에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또 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다소 거주하는 찰스워스 지역에서 겨울폭우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LA 소방당국이 싱크홀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싱크홀 크기는 지름이 30피트 이상, 깊이가 최소 40피트로 추정됐는데 폭우가 이어지면서 현재 싱크홀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좀처럼 보기 드문 역대급 겨울 폭풍이 2주째 많은 양의 비를 남가주에 뿌리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렇게 비를 뿌리면서 이제 가뭄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10년 이상 이어진 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이 겨울 폭풍으로 가뭄이 모두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저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 폭풍에 의해 내린 빗물의 상당수가 바다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저수시설 신축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음력 설을 앞두고 한국 부모와 가족에게 송금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 사기 경고를 내렸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최근 들어 한인을 대상으로 송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거나 나선 것입니다. FTC가 공개한 사기 수법으로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캄보디아의 왕을 돕고 있는 변호사라고 사칭하며 캄보디아 왕이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만 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압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왕의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문서를 보여주고 수수료만 지불해주면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C는 이 같은 것은 전부 사기며 사기꾼들은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에 문서를 제기하는 등 진짜처럼 속이고 있다며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 갑자기 연락해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한다면 불법이니만큼 의심하고 송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의 공무원도 송금할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약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꾼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금 외에도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하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 큰 기대를 걸고 있죠. LA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지만 타운 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시정부의 노숙자 구제 노력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시 전역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홈리스들을 주거시설로 옮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타운 내 한인들은 시정부의 노숙자 구제 노력이 아직 체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노숙자 구제책인 인사이드 세이프트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지났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너무 이른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리스 인구가 많은 한인타운의 경우 홈리스들을 거리에서 거두기 위한 신속한 구제책이 절실한데 타운 업주들은 여전히 노숙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측은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노숙자들의 행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새해 들어 가주 전역이 겨울 폭풍우가 덮치면서 쏟아진 폭우로 인해 홈리스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식당 매장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 한인 요식업주들이 매장 운영에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기상 악화로 몸둘 곳이 없어진 홈리스들이 막무가내로 매장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예 매장에 입장하는 손님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 내 소상공인들 또한 폭우로 인해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우 또한 거센 빗발을 피하기 위해 매장 입구 처마 밑에 노숙자들이 진을 치면서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는데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장진혁 회장입니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삶의 퀄리티를 우리가 시민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홈레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거는 팩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장진혁 회장은 캐런베스 시장 취임 후 LA 한인 상공인 회장단과 함께 신임 시장을 면담해 홈리스와 치안 문제로 불안해하는 한인타운 주민들의 심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모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강경한 의지는 보여주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캐런베스가 어떤 변화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 당국의 효과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도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고 낮 기온은 7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 오늘 같은 낮 기온이 비슷하게 유지되겠고 토요일에는 다시 6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쌀쌀해집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흐려집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8도, 해안 지역은 67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2도, 낮 최고 기온 4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스이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인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한 30분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 백악관이 제시한 시간이 오늘 낮 1시입니다. LA 시간으로 10시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행사 예고 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과 지역사회에서의 공헌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계 커뮤니티 리더와 함께 특별 화상 브리핑을 주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킴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 필립김 대외협력 선임고문 등이 참석하며 미국 내 한인 지역 리더들이 화상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 지부도 레이번 빌딩에서 앤디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곳곳의 한인사회에서 지금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중입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20일 LA 한인회관을 통해 DMB 직원들과 함께 한인들의 리얼 아이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DMB의 리얼 아이디 신청 서비스를 오는 2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실과 DMB의 협조 아래 한인 커뮤니티 최초로 DMB의 리얼 아이디 신청 행사를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최근 재연기 방침에 따라 오는 2025년 5월로 본격적인 도입이 연기됐지만 한인들이 구비 서류를 가지고 DMB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변함이 없는 데다
반드시 당사자가 DMB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차례 걸친 행사를 통해 DMB 관계자들 역시 커뮤니티의 필요와 한인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제3차 신청 행사에 대한 한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월 20일 다시 한번 LA 한인회관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약 순으로 최대 300명의 리얼 아이디 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LA 한인회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마친 후 구비 서류와 신청 비용을 준비해서 예약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날 DMB 직원들이 약 15명 정도 LA 한인회로 파견을 나오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가 300명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예약 순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3차 후에도 4차, 5차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며 혹 이번에 예약을 못한 분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LA 한인회 이메일 info@kafla.org 혹은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회가 오는 19일 선착순 500명에 한해서 설날 맞이 떡국 비롯한 식품을 배포하는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입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번호표 배부를 시작해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푸드뱅크에서 배포되는 떡국은 한식당 6대장에서 준비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단체에서 식품을 제공해 줬습니다. 한미은행에서는 삼계탕 등을, 광복회 미국 서남부주에서는 떡국떡과 김치를, 농심과 청정원 등 한국 기업들은 라면과 쌀국수를 준비해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 LA 한인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합니다. LA 한인타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어제 한인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정오경 웨스턴 애비뉴와 일가에 위치한 HK마켓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60대 한인 여성이 60대 한인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입니다. 여성을 친 차량은 60대 한인 남성이 운전했고 당시 주차장에서 코너를 도는 중이었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다 피해 여성을 치게 됐고 피해 여성은 차량 아래에 깔린 채 몇 피트로 끌려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소방국과 경찰 당국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검시국은 현장에서 숨진 한인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사고 운전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을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후 발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LA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역대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권리擁護단체 세이프에 따르면 2022년 LA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집계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행자 사망은 157명으로 2021년보다 29%가 증가했고 자전거 이용자 사망은 전년보다 24%가 늘어난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발렌시아 지역 대형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셰리프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부상했습니다.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5분쯤 웨스트필드 발렌시아 타운센터에 위치해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바깥에서 벌어졌습니다. 셰리프 요원들은 쇼핑몰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쇼핑몰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 남성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셰리프 당국은 이 남성이 셰리프 요원 중에 한 명을 공격했으며 셰리프 요원이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셰리프 요원은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셰리프 요원 총에 맞은 용의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시의 물낭비 신고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50%가 증가한 4,000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4,3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증가, 수도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교육 캠페인 시작,
캘리포니아주 가뭄 사태 심각성과 물 낭비 신고에 대한 보도가 잦아진 것이 신고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이 지난 3개월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내일 당첨금이 무려 13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메가밀리언스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주 복권 당국에 따르면 당첨금 11억 달러가 걸렸던 지난 10일 추첨에서 메가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춘 2등 티켓이 하시엔다하이스에 있는 한인 운영의 막스리커에서 판매돼서 티켓 소지자가 397만 609달러를 그리고 티켓 리커 업주인 김 씨가 보너스로 2만 달러를 각각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한 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중소도시 라살의 화학약품 제조업체 카러스 케미컬 설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번지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CBS는 공장의 선적시설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살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너무 커 인근 지역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정오 무렵, 시카고 시간으로 정오 무렵 불길을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리노이주 라살 지역에 기반을 둔 108년 역사의 이 기업 카러스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 중에 하나로 꼽히온 골든글로브상이 예전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MBC TV로 중계된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시청률이 역대 최저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시청자 수가 6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것은 역대 골든글로브 시상식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수치라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놀이동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연휴 때 동부에서 서부로 놀이동산 삼아 여행 삼아 서부 해안 구경 삼아 여행 왔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돌아가죠.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디즈니랜드는 1년 입장 티켓을 포함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4인 가족이 방문하는데 총 1,300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디즈니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디즈니 리조트 기념 행사 일환으로 티켓을 받은 모든 고객들은 디즈니랜드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등 디즈니랜드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무료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전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었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9.11 사태 때 항공 중단을 명령한 이후 전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기 중단 원인은 전산 파일 손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기관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이 허술했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FAA는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내렸다가 서서히 운항을 재개했지만 미 전역에서 항공편 10,000편 가까이가 지연됐고 1,3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I got here probably about a half an hour ago, around 8 o'clock. My flight's now been delayed until 12:20, so it's about a 3-hour delay. Hoping that it ends up not getting pushed any further than that. 노탐 오작동 원인을 확인한 결과 전산 파일 손상이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공식 트위터에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손상된 디지털 파일이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We do not have evidence that this outage was caused by a cyber attack. The FAA is working aggressively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for the system outage so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비록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지만 미 항공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하늘길이 노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지적했고 제프 프리먼 미 여행협회장은 미 교통망의 중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항공편 대란으로 미 항공기 운행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편 작년 연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에 이어서 어제 연방항공청 FAA의 전산 고장으로 다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미국 항공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이번 항공 대란은 항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FAA와 미국 항공 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항공 차질은 작년 연말 수십만 명의 여행객의 발을 묶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결항 대란에 이어서 약 2주 만에 빚어졌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규제 기관으로서 간주됐던 FAA는 언제부터인가 시스템 현대화 실패와 전문가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FAA의 누적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85억 달러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2004년도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장 역시 공석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덴버 국제공항 최고 경영자 출신인 필립 워싱턴을 지명한 바 있지만 경험 부족 등의 비판을 받은 그가 아직 의회의 인사청문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FAA 기술이 이미 구식이 됐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점검 자원도 장기간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 관제사 등의 전문 인력 부족도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서 최대 피해국 미국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지금 90일씩 계속 연장해 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상사태를 90일씩 연장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90일 연장해서 4월 중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백신과 치료제 등이 무료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이번이 마지막 연장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사태가 끝이 나면 이제 백신을 보험회사나 아니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비를 내고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백신 회사들이 백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백신의 적정 가격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XBB.1.5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6만 명 안팎씩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XBB.1.5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new emerging subvariant and it has risen very quickly across the country. But obviously right now COVID is the thing that is increasing that we need to pay most attention to. 비상사태 기간에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정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회사인 모더나가 올 가을쯤 백신 가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백신 값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1회 접종분을 $26, 우리 돈 3만 2천 원가량의 미국 정부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 계약이 끝나면 이걸 $120 안팎으로 5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겁니다. 화이자는 이미 지난해 가을에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초기 백신 개발 비용으로 20억 달러 가량을 투입한 모더나에 대해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n as a thank you to the taxpayers of this country, what Moderna says is after we deplete the government supply of free vaccines, they're going to quadruple the price of that vaccine. 국가 지원이 끝나고 백신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요 공급 원리 따라 제품 가격 결정하는 건 기업들 마음이라지만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초기 지구촌을 달궜던 백신 불평등 문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렇게 연방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지만 주나 시정부 등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시점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속되지만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상사태가 점차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LA시의 경우는 2월 1일자로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는 2월 28일로 비상사태가 종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비상사태 종료 시점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물론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팬데믹 기간에 지역별로 시행했던 코로나 관련 정책은 해당 지역 정부의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서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LA시는 예정대로 2월에 비상사태를 종료하며 시정부 차원에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 역시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전주보다 1,000건이 감소한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계에서 정리해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실제 청구 건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주 사이 최저치입니다. 노동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로는 총 450만 개 일자리가 증가해 월 평균 37만 5천 개씩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CPI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12월의 CPI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CPI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초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7%, 전월보다 0.3% 각각 올랐습니다. 한편 12월의 CPI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됨에도 공화당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낙태 관련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법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중절 시술에서 태아가 생존하는 경우 극히 드문데 임신 중절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이에게 의료진들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그런 법안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민주당의 다수당이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낙태 문제에서 민주당과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제한이 입법 우선순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그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공격용 무기금지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를 관할하고 있는 일리노이주가 자체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재선 취임 후 첫 시문날이었던 지난 10일 스프링필드 주 청사에서 공격용 무기 거래와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 법안에 서명했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 정부는 50개 주 가운데 9번째로 그리고 워싱턴 DC를 포함해서는 10번째로 군용 무기의 판매와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부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해 공격용 무기 100여 가지 종류의 제조와 판매, 소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연방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총포상은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품을 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이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당이 강력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빅테크 기업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빅테크가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내역이나 페이지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행위와 함께 소셜미디어가 사용자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컨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아동 착취물, 스토킹, 약물 판매 등 불법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법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개인 사무실 2회 장소에서 부통령 시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NBC 방송은 어제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난 2009년도 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던 워싱턴 사무실 2회 장소에서 또 다른 기밀 문서 묶음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밀 표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된 이후에 또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초동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메릭 걸런드 법무장관이 다수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연방하원에 입성한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해서 같은 당 지역구 지도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도자들은 산토스 의원을 향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프 카이로 주니어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역위원장은 회견에서 유권자들을 속였다. 그의 거짓말은 사사한 정도가 아니다. 우리 하원에 먹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회견에 동참한 앤서니 데스포지토 하원 의원도 유권자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나는 의회에서 그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하원 의원들에게도 그를 내쫓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나소 카운티 지역의 선출직 관리와 선거 후보 등 그리고 워싱턴 DC의 하원 의원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산토스 의원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들로부터 사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짧게 언급한 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공화당 지도부의 사퇴 촉구는 역시 뉴욕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 2명이 하원 윤리위원회에 산토스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정식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경기에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간의 경기, LA 클리퍼스 경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LA 레이커스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도 경기 없고요. 금요일, 내일 덴버와 역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한창 주목받고 있는 올겨울에 유럽으로 떠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구단에 러브콜이 쏟아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조규성의 솔직한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월드컵을 통해 달라진 위상 덕분인지 조규성의 표정에선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그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조규성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셀틱과 독일의 마인츠, 미국 미네소타의 영입 제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성은 한창 주목받고 있는 만큼 보름 남짓 남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해외 무대에 도전을 하고 싶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에 안 나가면 이제 여름에 지금 이렇게 온 팀들도 안 원할 수도 있고 제 몸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 몸 상태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모든 방면을 다 고려해서 구단들이 제시한 이적료가 자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준다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적료라는 거는 뭐 저한테도 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가 그렇게 좀 측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하는 조규성과 달리 구단은 여름에 떠나는 게 팀과 선수 모두에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보내기 싫죠. 솔직히 월드컵을 보면서도 가나전에 2골을 넣었으면서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좀 전전긍긍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조규성은 최종 목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라고 밝혀 EPL 진출에 유리한 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번 겨울 메이저리그 최대어 중 한 명이었던 카를로스 코레아가 결국 미네소타 트윈즈로 되돌아갔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즈와 장기 계약을 했지만 도중에 옵션을 선택해서 옵트아웃을 선언하면서 자유계약 시장에 나왔던 카를로스 코레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매츠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당했던 발목 부상, 발목을 잡았죠. 발목 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계약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미네소타 트윈스와 다시 계약하게 됐습니다. 6년 2억 달러입니다. 뭐 연봉 3천만 달러가 넘으니까 나쁜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또 옵션까지 다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래도 대형 계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년 2억 달러, 옵션이 최대 4년 7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 구단 역사상 최장기간 그리고 최고의 기록입니다. 아시아 국적으로서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테니스 단신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임신으로 인해 1년간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는 어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오사카는 올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불참을 결정했지만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오사카 선수는 올 시즌에 휴식을 취하고 내년 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 때는 복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오사카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래퍼인 코데이와 연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네요. 참 반갑네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